자, 52쪽 다시 한번. 오케이. 52쪽에 우리 다시 한번 해보자. 자, 52쪽에 상태 변화의 여러 가지. 여기. 얘들아, 상태 변화는 고체가 액체로, 액체가 기체로, 또는 기체가 액체로, 액체가 고체로, 이렇게 물질의 상태가 변화되는 걸 상태 변화라고 얘기를 하지. 이런 상태 변화가 일어나게 될 때, 상태 변화가 일어나게 될 때, 그 이름들 기억해 달라고 얘기를 했어. 고체가 액체 되는 걸 뭐라고 한다고? 융해라고 얘기를 하고, 액체가 기체 되는 걸 기화, 고체가 기체로 되는 걸 승화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 상태 변화들은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는 쪽으로 간다 그랬지?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는 쪽으로 가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열을 가해줘야 되는 거야, 물질한테. 자, 그래서 얘네들은 열 에너지를 우리가 가열해줬어. 그럼 이제 우리는 물질 입장에서 생각을 하셔야 돼. 물질은 열을 받은 거지. 오케이? 자, 그래서 물질들은 열을 받았어. 그러니까 열을 흡수했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열 에너지를 흡수하면 에너지 받았으니까 입자 운동이 어떻게 된다? 활발해진다. 그래서 고체가 액체로, 액체가 기체로 변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 고체가 액체로 변할 때 필요한 열을 뭐라고 한다고? 융해열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자, 융해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융해열을 흡수했어요. 그래서 융해열 흡수. 그다음 액체가 기체가 될 때는 기화열을 흡수했어요. 기화열 흡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고체가 기체가 될 때는 승화열 흡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얘네들은 우리가 열을 가해줘서 물질 입장에선 열을 흡수하는 경우를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이번에는 야, 기체가 액체 되는 걸 뭐라고 한다? 액화라고 얘기를 하죠. 액체가 고체 되는 건 응고라고 얘기를 하고, 기체가 고체로 되는 건 역시 승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때 얘네들은 입자 운동이 활발한 데서 입자 운동이 둔한 쪽으로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열 에너지를 방출해줘야 돼. 내보내야 되는 거야. 우리 입장에서는 그 물질을 냉각시키는 거죠. 자, 냉각시키면 열이 물질한테서 빠져나오게끔 돼요. 자, 그러면서 온도가 낮아지게 되는데 이때 액화될 때 방출하는 열을 액화열 방출. 그 다음 응고될 때 방출하는 열을 응고열 방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라는 그런 얘기야. 그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걸 얘기를 했고. 자, 그럼 물질들마다 가지게 되는 열 에너지라는 게 있죠. 상태 변화시키는 원인이 되는 에너지의 한 형태입니다. 라고 했는데 여기 열 에너지의 크기 한번 봐봐. 물질의 온도가 높을수록 당연히 온도가 높은 게 열 에너지가 큰 거예요. 그죠? 30도씨 물은 10도씨 물보다 똑같은 물이라면 온도가 높을수록 열 에너지가 큰 거예요. 자, 그리고 같은 온도에서는 자, 고체, 액체, 기체 중에 기체일수록 예를 들어서 0도씨 물하고 0도씨 얼음이 있다면 0도씨 물의 열 에너지가 더 많다라는 그런 얘기야.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자, 그럼 열 에너지의 크기가 나와 있는데 융해열과 응고열은 크기가 같아요. 왜 그러겠어? 고체가 액체가 될 때 흡수하는 열 에너지의 양과 반대로 액체가 고체가 될 때 방출하는 열 에너지의 양이 같다라는 그런 얘기야. 기화열과 액화열도 열 에너지의 크기는 같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는 알겠지? 좋아.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가열을 했잖아. 자, 가열을 하게 되면 온도가 높아지죠. 자, 온도가 높아지면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자, 고체를 가열했어. 자, 고체를 가열하면 얘가 온도가 쭉 높아지다가 뭐가 됐어? 액체가 됐죠. 고체가 액체가 되는 거야. 근데 고체가 액체로 변화되는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는 온도가 어떻다고? 일정하다고. 자, 고체일 때 열을 가해주면 고체의 온도가 쭉 올라가요. 그러다가 액체가 될 때 온도가 일정해요. 자, 그리고 액체가 되고 나면 다시 온도가 쭉 올라가게 되는 거야. 그러다가 기체가 될 때 또 이렇게 일정해요. 자, 요거야. 요때 융해가 일어나요. 고체가 액체로 변하는 거야. 그럼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는 온도가 어떻다? 일정하다라는 얘기야.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온도가 일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열을 가해줬는데 가해진 열이 상태 변화에 쓰이는 거야. 그러니까 열을 가해줬을 때 그 물질의 온도가 올리는 데 쓰이는 게 아니라 상태를 변화시키는 데 쓰이는 거야. 고체가 액체로 변화될 때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가해진 열이 그만큼 흡수돼 버리니까 온도가 일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는 온도의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오케이? 자, 그래서 첫 번째, 고체가 액체가 될 때 온도를 뭐라고 해요? 녹는 점. 액체가 기체가 될 때 온도를 뭐라고 해요? 끓는 점. 뭐 간단한 얘기죠. 얼음이 녹는다 이런 얘기야. 고체가 액체로 되고 있구나. 물이 끓는다. 액체가 기체로 되고 있구나.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온도가 일정한 구간을 녹는 점, 끓는 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요. 자, 반대로 냉각을 할 때 기체가 액체가 될 때는 무슨 점이라고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 상황에 따라서 계속 바뀌니까 온도가. 자, 그런데 액체가 고체가 될 때를 우린 무슨 점이라고 해? 어느 점이라고 얘기해. 어느 점도 역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 왜? 뭐 하고 있으니까 상태가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상태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녹는 점과 어는 점은 온도가 똑같아요. 자, 그러니까 이게 뭐야? 고체의 가열 냉각이니까 고체였어. 자, 쭉 올라가다가 일정한 구간이 나타나. 여기가 바로 녹는 점이죠. 자, 쭉 이렇게 액체가 되고 나서 온도가 올라가는데 이때부터 냉각하는 거야. 냉각했어. 이게 액체가 고체가 되는 거야. 이때 어는 점이죠. 어는 점과 녹는 점은 어떻다? 온도가 같다라는 거야. 같은 물질이면 같아요. 물은 몇 도에서 끓어요? 물은 몇 도에서 끓어요? 100도에서 끓죠? 야, 내가 물 주전, 요 컵, 물 한 컵을 내가 끓여. 막 끓으면 얘 몇 도야? 100도인 거예요. 자, 근데 내가 이따만한 양동이에다가 물을 가득 집어넣고 끓여. 그 양동이에 있는 물이 끓을 때 몇 도야? 그때도 100도예요. 그러니까 물의 양이 많고 적으면 상관이 있다 없다? 물질이 녹는 점과 끓는 점은 물질의 고유한 값이야. 알겠죠? 양에 관계없어요. 그런데 물 한 컵 끓일 때랑 물 한 양동이를 끓일 때랑 무슨 차이가 나겠어? 100도까지 도달하는데 똑같은 불을 가해줬으면 100도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죠? 시간이 다를 뿐 늦게 끓더라도 그 끓을 때의 온도는 100도라는 얘기야. 오케이? 좋아요. 그럼 우리 개념 쏙쏙 같은 경우에 자, 우리 개념 쏙쏙 한번 해보도록 하자. 자, 보자. 1번에 1은 BCE, 2번에 ADF. 자, 2번에 A는 고체, B는 고체 플러스 액체, C는 액체, D는 액체 플러스 기체, E는 기체. 3번에 B 구간이 녹는 점, D 구간이 끓는 점이죠. 4번에 활발해, 불규칙적, 멀어. 5번에 XOX. 틀린 거 먹고. 뭐 틀렸어, 빨리. 오케이. 자, 그럼 요번에는 54쪽에 보시면 열에너지를 흡수 방출하는 상태 변화에 의해가지고 나와 있게 되는데 에너지를 흡수한다. 야, 에너지를 흡수하면 어떻게 되겠어? 내가 열에너지를 흡수했어. 그럼 주변에 있는 열을 갖고 온 거 아니야? 나는 흡수해서 활발해지는 반면 주변은 온도가 낮아지게 되는 거죠. 왜? 나한테 열을 뺏겼으니까. 자, 그래서 융해될 때, 즉 융해열 흡수가 일어나게 되면 주변 온도가 낮아지게 돼요. 또 기화열 흡수할 때도 승화열 흡수할 때도 그래요. 이거 주변 온도가 낮아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물이나 음료수에 얼음을 넣으면 시원해진다. 왜? 얼음이 녹으면서 융해되면서 열을 흡수하니까. 얼음 조각상 옆에 있으면 시원해지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 아이스박스에 얼음 채워 넣어서 시원하게 보관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다 얼음이 녹으면서 주변 온도를 낮춰주게 되는 거죠. 분수대 근처에 있으면 시원하다. 분수대 물 나오죠. 걔가 이제 액체가 기체가 되면서
시원해지는 거고, 우리 여름에 도로에다 물 뿌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온도를 좀 낮추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물이 마르면서 시원해지라고. 물놀이에서 밖에 나와도 몸에 있는 물이 마르면서 역시 춥게 느껴지는 거. 왜? 내 체온을 뺏어가니까. 뷰테인 가스통 안에 액체로 돼 있죠? 여기 옆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자, 그러다가 쓰면은요, 기체로 해서 바꿔져서 나오면서 타는 거야. 자, 그러면은 그 통 자체는요, 액체가 기체로 변하게 되는 상태 변화 때문에 기화열 흡수 때문에 차가워져요. 알코올 수업 날아가면서 손등 시원하게 해주고요. 더운 사막에서는 양가죽 물통을 사용해요. 이 양가죽 물통 같은 경우에는 가죽이니까 미세한 구멍들이 있어서 그쪽으로 물이 조금씩 새어나와. 뭐 칼칼 나오는 게 아니라 아주 미세하게 나오는데 그게 마르면서 물의 온도를 낮춰주는 거죠. 그래서 시원하게 마실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드라이 아이스가 대표적인 예죠. 승화열 흡수에서는. 자, 아이스크림 포장할 때라든가 이럴 때 드라이 아이스를 넣게 되는데 이 드라이 아이스가 고체가 기체로 되면서 열을 뺏어가가지고 아이스크림을 보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옆에 보시면 상태 변화 나와 있어요. 드라이 아이스는 고체예요. 그래서 드라이 아이스는 고체에서 기체로 돼서 승화돼서 주변 열을 낮춰주는 거야. 그럼 주변은 온도가 낮아졌지. 주변에 있던 수증기들이 온도가 낮아지니까 뭐로 변해? 물로 변하는 거죠. 그래서 하얀 연기들이 생겨요. 흰 안개가 생기는데 드라이 아이스 주변에 흰 안개는 물방울이다라는 거야. 액화된. 자, 응고열 방출. 그러니까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상태 변화들 같은 경우에 이제 반대로 열을 방출했잖아. 그럼 나는 입자 온도가 둔해지는 반면 주변은 열을 받았기 때문에 주변의 온도가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 에너지 방출이 일어나게 되면은요, 주변 온도가 높아진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 열 에너지 흡수가 일어나게 되면은요, 주변 온도가 낮아진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그 예시들도 다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응고가 됩니다. 응고열 방출. 자, 여기 지금 이글루 안에 이글루 얼음찜이죠. 여기 뿌려놓고, 저기 만들어놓고 따뜻하게 좀 있으려면은 거기다 물을 뿌려놓는 거야. 자, 물 뿌리면 물이 얼면서 내부에 응고열 방출로 인해서 좀 따뜻해져요. 오렌지 냉해 방지라는 게 있는데 겨울철에 오렌지 나무에 얼어 터지지 말라고요. 오렌지 나무에다 그냥 물을 뿌려놔. 그럼 물이 먼저 얼면서 나무에 냉해가 입지 않게 되는 거죠. 자, 추운 겨울철 과일 어는 거 막기 위해서 창고에다가 이렇게 물그릇 같은 거 군데군데 갖다 놔요. 그럼 물이 얼면서 응고열 방출로 인해 가지고서는 좀 괜찮아져요. 자, 액화열 방출 일어나는 거 주로 이제 그 소나기 내리는 거 주로 많이 얘기하는데 소나기 때는 이제 비구름이 만들어져야 되잖아.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물방울이 되는 거야. 구름이 형태로. 자, 그래가지고 부덕지근해지고. 자, 그 다음 반대로 이제 승화열 방출일 때는요. 이 승화열 방출일 때는 그 눈 만들어지는 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눈 내리기 전에 이렇게 한방눈 내리기 전에 날씨가 좀 포근해지는 거. 그게 수증기가 얼음으로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런 얘기야. 자, 여기는 별표 왕창인데 에어컨과 증기 난방기의 원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에어컨 같은 경우나 냉장고의 원리는 비슷해요. 이 두 개가 비슷해요. 자, 에어컨 보시면 이제 에어컨 지금 우리도 틀고 있지만 에어컨에는 뭐가 있어? 실내기가 있고 실외기가 있죠. 실내기에서 찬바람 나오고 실외기 한번 맞아보면 어떻게 돼? 따뜻한 바람 나오지? 자, 실내기에서는 무슨 사태가 벌어지고 있느냐? 안에 냉매라는 게 돌아다니는데 액체 상태의 냉매가 기체로 변화되는 거예요. 액체가 기체되면 기화열 흡수가 일어나서 실내의 열을 뺏어가. 그리고 기체가 된 애가 이제 실외기로 가는 거지, 이렇게. 실외기로 가면은요, 실외기에선 다시 액화를 시켜버려요. 그러면 거기서는 기체가 액체되면서 액화열 방출이 일어나. 그래서 따뜻한 열기를 밖으로 내보내버리는 거야. 그리고 다시 액체인 애를 다시 실내기로 들여보내지. 이걸 반복하게 돼요. 어렵지 않지, 그지? 간단해, 구조는. 구조는 간단한데 거기에 뭐 첨단기기 뭐를 더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돈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요즘 막 400만원짜리도 있고 막 500만원짜리도 있고 아주 그냥 비싸서 에어컨을 살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 냉장고인데, 자, 이 냉장고도 에어컨과 비슷해요. 오른쪽에 있는 거. 자, 이게 냉장고 안이야. 냉장고 안이 시원해져야 돼. 그러려면 이 파이프라인 타고서 누가 돌아다니냐? 역시 냉매가 돌아다니는데 냉장고 안에서는 열을 뺏어가야 됐겠지. 그러니까 열 흡수가 일어나야 돼. 액체가 기체가 되는 기화되면서 기화열 흡수가 일어나요. 안에서.
기체가 된 애가 이제 나와가지고 모터 지나서 압축기 지나서 뒤편에 응축기로 가요. 그럼 응축기에선 다시 액화되는 거야. 액화열 방출이 일어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요, 뒤편 이렇게 손으로 대보면 따뜻해요. 자, 그렇게 따뜻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자, 증기난방은 이제 반대 개념인데요. 이거 증기난방은 난방을 시키는 건데, 물을 가열했어. 그럼 수증기가 되죠? 수증기가 관 타고서 가다가, 여기 라디에이터, 증기난방기에서 기체였던 애가 액체로 바뀌는 거야. 그럼 액화열 방출. 그래서 실내 온도가 높아져. 자, 액체가 된 애가 다시 들어와서 뭐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 다시 가열해가지고 불 붙여가지고 가열해서 수증기를 만들어주는 거죠.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우리 또 옆에 거 한번 해보도록 하자. 55쪽에 문제 한번 해보자. 자, 6번에 BCE, 7번에 C, B, A, D, 8번에 액화열, 기화열, 승화열, 응고열, 9번에 흡수, 방출, 방출, 흡수. 잘 모르겠는 거 빨리. 응? 9번? 9번 봐봐. 액체가 기체로 되는 거야. 액체가 기체로 되는 거. 그러면 여기는 기화 되는 거죠? 야, 이거는 입자가 활발해지는 거야, 둔해지는 거야? 활발해지려면 열을 흡수해야 돼, 방출해야 돼? 그렇지, 흡수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고, 액, 기가 있으면 이쪽으로 가는 애들은 흡수. 반대로 기액고 쪽으로 가는 건 방출의 개념이야. 오케이? 자, 얘는 기체가 액체로 변하니까 방출이야. 여러분들 방출하면 주변 온도는? 열에서 흡수하면 주변 온도는? 그래, 그렇게 하던 거야. 또 위에 것 중에 질문 없어? 소나기가 내리기 전 날씨인데 이 소나기는요, 비잖아, 그지? 근데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물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럼 뭐야? 기체가 액체 되는 거지? 액화열 방출이 되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상태 변화를 생각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열, 흡수인지 방출인지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음으로 나가자. 56쪽이다. 쉬었다 하자. 자, 끓는 점과 어는 점의 온도 변화 해가지고 나와 있게 되는데, 에탄올을 가열할 때 온도 변화예요. 에탄올. 그죠? 자, 시험관에 에탄올을 4분의 1 정도 넣고 여기 끓임 쪽을 넣는다. 앞으로의 실험에서 이 끓임 쪽이라는 말이 좀 자주 나올 거야. 여기 밑에 밑줄 좀 쳐줘. 갑자기 끓어 오르는 거 방지. 자, 그러니까 끓임 쪽이라고 하는 걸 왜 넣을까? 요거 갑자기 끓어 넘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넣습니다. 라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하는데 이때 물중탕으로 가열을 한대요. 그럼 물중탕이 뭐냐? 에탄올을 직접 열을 가해주는 게 아니라 물에다 가열해주고 그 다음에 에탄올의 열이 전달되게끔 하는 게 물중탕 개념이야. 왜 그럼 물중탕 할까? 에탄올, 알코올이야. 우리 알코올 램프 할 때 쓰는 그 알코올. 불이 잘 붙어. 그러니까 불이 붙기 쉽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요. 그리고 1분 간격으로 온도 측정을 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 실험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시험관이 있고요. 가열하는 거고요. 그 다음 여기 가지 달린 부분이 있고요. 여기 찬물이 있죠? 여기서 냉각될 거 아니야. 자, 그건데 에탄올을 가열하면 끓어서 기체 상태로 변하고 기화가 일어나요. 어디서? 여기에서 기화가 일어나는 거야. 기체가 돼서 쭉 가다가 여기 찬물에 닿았네? 그럼 온도가 낮아지니까 다시 뭐가 되겠어? 액체가 되겠죠. 액화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 온도 변화 나타나는 그래프인데 보시면 A 구간은 그냥 액체 상태예요. 왜?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러다 B 구간은 온도가 일정해지네. 액체가 뭐로 변하겠어? 기체로 변하고 있겠죠. 이때 온도를 뭐라고 한다? 끓는 점이라고 얘기를 하죠. 끓는 점, 이때 온도. 에탄올 끓는 점이 대략 78도쯤 돼요. 그래서 78도에서 일정하게 유지되는 구간이 나타나요. A 구간에서는 액체만 존재하고요. B 구간에서는 액체와 기체가 존재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자, 가해진 열 에너지가 모두 에탄올의 상태 변화에 사용해요. 그래서 온도가 일정한 거고요. 자, 무슨 여기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이 뭘까요? 기화열 흡수가 되겠죠. 기화열 흡수. 오케이? 자, 그래서 기화열 흡수가 일어납니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자, 그다음 물을 냉각할 때 온도 변화 나와 있네. 보세요. 얼음 조각과 소금을 3분의 1 비율로 넣습니다. 요거 그냥 얼음이면 0도 정도인데요. 여기에다가 소금을 집어넣게 되면은요, 0도보다 더 낮은 온도를 얻을 수 있어요. 여기 마이너스 21도까지 온도를 낮출 수 있다 그랬죠. 자, 그 다음. 그래서 요걸 이용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물을 3ml 정도 넣고 온도계 꽂고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하게 되는데, 이때 물의 온도가 내려가네. A는 그러니까 무슨 상태예요? 물이죠. 액체 상태. 그러다가 온도가 일정한 구간이 나타나. 0도에서. 그때는 액체가 고체로 바뀌는 거죠. 응고열 방출이 일어나고 있겠네요. 이때 온도를 우리 뭐라고 한다? 액체가 고체가 될 때니까 어는 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식어가는요. 고체가 된 거예요. 온도가 쭉 내려가는 거죠. 오케이.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은 바로 응고열 방출이 되겠네요. 자, 이제 57쪽이네요. 57쪽 문제를 한번 각자 해보자. 오케이, 답 보자. 1번에 55xx5, 2번에 5xx555, 3번에 4. 4번에요. 몇 분일 때 0도가 돼요? 4분일 때 0도가 되죠? 그러니까 4분일 때 0도 점. 그죠? 자, 그러다가 어디쯤에서 8번쯤 해가지고 0도 그 밑으로 이렇게 여기는 수평한 구간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내려가고 여기 이렇게 쭉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야죠. 자, 그럼 일정한 구간이 나타나는 까닭은 뭡니까? 라고 하게 되면 물이 상태 변화하는 동안 방출하는 열 에너지가 온도가 낮아지는 걸 막아주기 때문에 그래요. 물이 얼면서 응고열 방출이 일어나는 거죠. 그 방출하는 열 에너지에 의해서 온도가 낮아지는 걸 막아주기 때문. 자, 6번에 1번. 여기서 질문. 이게 지금 어떤 액체 물질이라 그랬잖아, 액체. 자, 항상 이 그래프 문제가 나오게 되면 이게 그 문제에서 액체인지 아니면 고체인지 가열한 게 그걸 잘 보셔야 돼. 그러니까 액체 물질이라 그랬으니까 여기 온도 올라가는 여기 부분은 액체가 되겠죠. 그 다음 여기는 무슨 상태겠어? 기체겠죠. 이게 냉각 곡선이잖아. 액체였는데 냉각했으니까 여기 고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는 점, 이거는 끓는 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녹는 점이 아니라 끓는 점이 100도이다 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그게 옳지 않았네요. 또 질문. 1번에 4번 답이 뭐예요? 1번에 4번 답은 X예요. 왜 X일까? 그래프 B 구간에 가해진 열 에너지는 에탄올 온도 높이는 데 사용된다. 자, 그래프 B 구간에 사용된 거는 온도를 높이는 데 아니라 상태 변화하는 데 쓰이고 있죠. A 구간께 온도 높이는 데 쓰이고 있는 거야. 5번에 5번에 다시 열 에너지를 방출할 때 뭐라고 했어? 자, 열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는데 열 에너지 방출할 때 온도가 낮아지는 걸 막아준다라는 거야. 이게 왜 온도가 낮아지고 있어? 주변에 여기 온도가 낮은 냉각시키는 개념이잖아. 그래서 열을 계속 빼가는 거야. 빼가는데 자, 열을 빼가고 있는데 내가 뺏기는 열 에너지랑 똑같은 열을 줬네? 그럼 나는 온도가 변하겠어? 안 변하겠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다시. 야, 내가 지금 현재 열 에너지를 10개 갖고 있었어. 근데 나보다 여기가 주변이 온도가 낮아. 그럼 나한테서 주변으로 열이 나가겠지. 이해돼요? 열이 나가고 있어요, 지금. 그럼 나는 열을 뺏기니까 온도가 점점 내려가고 있지.
그러다가 내가 액체였는데 고체로 바뀌는 거야. 액체가 고체가 될 때 상태 변화가 일어나잖아. 그럼 나는 열을 방출하는 상태 변화가 일어나지. 그러니까 주변에서 뺏어가는 열하고 내가 방출하는 열 에너지 양이 같은 거야. 그러면 나의 온도는 변화가 없는 거지. 오케이? 액체가 자, 여기 칠판 봐봐. 고체가 이만큼의 열을 갖고 있었어. 액체는 이만큼의 열을 갖고 있어. 기체가 되면 이만큼을 가져야 돼. 그러니까 요거 두 개만 보자. 고체가 액체가 되려면 이만큼의 열을 흡수해야 돼. 액체가 고체가 되려면 이만큼의 열을 방출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액체가 이만큼의 열 에너지를 갖고 있었는데 지금 분자 운동이 둔해지면서 온도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어. 그러다가 액체가 고체로 될 때 이걸 방출해주잖아. 분자들이, 입자들이 갖고 있는 열을 방출하잖아. 그럼 거기에서 뺏어가는 열하고 방출하는 열이 같아지게 돼. 그래서 온도가 일정하게 나타나게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방출하는 열 에너지가 온도가 낮아지는 걸 막아준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이번에는 뒤쪽에 내신 쑥쑥 한번 쫙 다 해보자. 자, 보자. 1번에 2번. 그 다음 2번에 4번. 3번에 5번. 4번에 5번. 5번에 5번. 오케이. 여기서 질문. 1번? 3번, 4번? 5번? 뭐야, 2번 빼고 다야? 자, 1번에 상태 변화 열에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기체가 고체가 된대. 그럼 기체가 고체. 기체는 열 에너지가 많은 거고 고체는 열 에너지가 적은 거잖아. 많은 데서 적은 데로 가면 가진 열을 방출해줘야지. 그래서 흡수가 아니라 방출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승화열 방출이 일어나는 거야, 이거는. 그 다음 3번에 D 구간이면은 D 구간 어디 있어? 여기죠. D 구간이면 뭐야? A는 고체, B는 고체가 액체로, C는 액체, D는 액체가 기체로. 즉 액체가 기체로 되는 거죠. 기화야. 입자 운동 활발해져야지 기체가 되는 거니까. 입자 배열 불규칙적이고요. 그 다음 열 에너지는 기화열 흡수가 일어나야 되죠. 그래서 5번이 돼야 돼. 자, 4번은 여기 물을 가열할 때니까 가는 액체죠. 나는 액체가 기체로, 다는 기체예요. 자, 옳은 것은 그랬는데 가구간은 물만 존재해요. 그래서 틀렸어. 나구간이 물과 수증기가 같이 있는 거죠. 나구간은 열 에너지 흡수하죠. 기화열 흡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나구간에서 온도가 일정한 까닭은 가해준 열 에너지가 물을 수증기로 만드는 데 사용. 그렇죠. 가해준 열 에너지가 상태 변화하는 데 쓰이기 때문에 그래서 온도가 일정한 거예요. 가구간과 다구간에 가열할수록 물질의 열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그렇죠. 열을 가해줄수록 온도가 높아지고 있잖아요. 열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예요. 자, 5번은 이제 에탄올 가열한 거죠. 자, 여기 지금 옳지 않은 것은 5번에 나의 비구간에서 에탄올은 기화열을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거니까 기화열을 흡수하는 거야. 흡수해. 오케이? 됐니? 일단 채점부터 싹 다 해놓자. 자, 6번에 5번, 7번에 4번, 8번에 4번, 9번에 5번, 10번에 1번, 11번에 2번, 12번에 3번, 13번에 5번, 14번에 3번. 자, 15번에 녹는 점 0도, 끓는 점 100도, 온도가 일정한 까닭은 흡수한 열 에너지가 상태 변화하는 데 사용되기 때문에 라고 해주시면 돼요. 자, 17번에는 자, 이 액체에서 기체로 상태 변화하는 거죠. 열 에너지를
흡수하여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고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짐으로 부피가 커진다. 자, 17번은 몸에 묻은 물기가 마르면서 기화열 흡수가 일어나기 때문에 체온이 낮아진다라는 거죠. 오케이, 채점하고 모르는 거 다시 체크한 다음에 질문하자. 틀린 것 중에 질문 받아. 13번, 14번 해보자. 12번도? 12번 이게 오렌지 나무에 물을 뿌려두는 거야. 그 겨울철이 되면 오렌지 나무에 이런 식으로 물을 뿌려놔. 그럼 뭐부터 얼겠어? 물이 얼는 거야. 물이 얼면은 물이 얼음이 되잖아. 응고되면서 열을 방출하는 거야. 오케이? 응고열 방출이 일어나게 되는 거야, 이때. 알겠니? 그래서 4번에 응고되면서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야. 그 열 누가 받아? 오렌지 나무가 받는 거야. 그래서 오렌지 나무가, 이제 얘네들이 냉해를 입는 걸 방지해 준다라는 그런 얘기야. 13번에는 실내기와 실외기의 냉매가 상태 변화 일어날 때 열 에너지 투입. 자, 일단 실내기, 에어컨이니까 실내기는 열을 흡수해야 될 거 아니야? 자, 여기선 액체, 기체가 왔다 갔다 하면서 되는데 여기서는 열 에너지를 흡수하려면 액체가 기체로 돼야지. 그래서 기화열 흡수가 일어나야지. 그 다음 실외기 쪽으로 가서는 기체가 다시 액체로 변해야 돼. 액화열 방출이 일어나야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증기난방기인데 여기 옳지 않은 것은 3번에 보면 증기난방기 액화열을 흡수하는 상태 변화가 일어납니다 라고 했는데요. 액화열은요, 방출이죠. 기체가 액체로 될 때는 에너지를 방출해줘야 돼. 그래서 액화열 3번이 옳지 않은 거가 되는 거고. 보기 중에서 잘 모르겠는 거 있으면 빨리 얘기해줘. 없니? 또 질문 있니? 9번, 11번? 자, 9번에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자, 5번에 보면 아이스크림에 얼음을 넣으면 시원하다. 얼음이 고체죠? 녹으면 액체가 되겠죠? 고체가 액체가 되는 거 B죠, B. 고체가 액체가 되는 거. 그죠? 자, 그래서 이건 B와 연관이 있는 거지 E와 연관이 있는 게 아니야. 됐어? 자, 그 다음 11번? 11번에 분수대 근처에 있으면 시원하다. 이거 열 흡수하는 거야, 방출하는 거야? 시원해진다라는 거는 열 에너지를 흡수할 때지. 그죠? 자, 그러니까 얘는 열 에너지 흡수, 2번도 흡수. 자, 근데 1번은 무슨 열 흡수야? 분수대 근처니까 기화열 흡수. 얼음이니까 융해열 흡수가 나타나야 돼요. 땀은 뭐야? 액체죠? 그게 마르면서 시원해지는 거야. 오케이? 자, 이것도 역시 기화열 흡수. 자, 알코올 액체죠? 뷰테인 가스통 안에 있는 것도 액체야. 그래서 기체가 되면서 전부 다 기화열 흡수에 해당한다라는 그런 얘기야. 알겠죠? 자, 2번만 융해열 흡수예요. 또 질문 있니? 없니?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한 턴 다 했어? 둘은 답 체크하지 말고 1번에 4번, 2번에 4번, 3번에 2번, 4번, 4, 2, 4, 2. 뭐 틀렸어? 다 맞았어? 아니, 앞에 12번부터 이건 틀려놓고 여긴 다 맞았어? 네. 여기가 더 어려울 텐데. 자, 단원평가 해보자, 단원평가.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단원평가 쫙 하고, 오늘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자. 단원평가 싹 다 풀어봐 주세요. 예, 채점하자. 1번에 5번, 2번에 3번, 3번에 2번, 4번에 가, 5번에 4번, 6번에 5번. 그 다음 7번에 1번, 2번, 8번에 4번, 9번에 3번, 10번에 3번, 4번, 11번에 4번, 12번에 2번.
13번에 3번, 14번에 1번, 15번에 B가, 16번에 4번, 17번에 4번, 18번에 5번. 됐어? 몇 번까지 했어? 19번에 5번, 20번에 2번, 21번에 4번, 22에 1번, 22에 1번, 23에 1번, 24에 5번. 자, 여기까지 중에서 질문 가자. 1번. 응? 8번에 18번에 3번 보자. A와 B에 들어있는 액체의 성질은 다르다. 지금 A에서는 뭐가 일어나? 기화가 일어나지. B에서는 액화가 일어나지. 에탄올이 기체가 됐다가 다시 에탄올이 액체가 된 거야. 그럼 A나 B나 둘 다 에탄올이야. 그지? 성질이 다를 리가 없지. 똑같은 에탄올이니까. 또 12번. 12번은 옳은 것은 그랬는데 이 고체가 기체가 되는 거예요. 자, 고체가 기체가 되니까 2번에 보세요. 열에너지 흡수하고 승화열 흡수가 일어나면서 주변 온도가 낮아져야죠. 오케이? 몇 번? 21번. 자, 21번에 보시게 되면은 부피가 감소하잖아. 그리고 열에너지 방출하고 입자운동이 둔해지는 거. 이거 기체가 액체로, 액체가 고체로 가는 상태 변화를 찾아야 되는 거야. 그쪽 상태 변화. 자, 그러니까 4번에 보면 안경이 뿌옇게 흐려지는 거, 김서리는 거지. 수증기가 안경에 닿아서 물방울이 되는 거야. 액화가 되는 거지. 그래서 4번이 되는 거야. 몇 번이라 했어? 1번? 물이 얼어서 얼음이 된다 그랬죠? 액체가 고체가 되는 거야. 다 열에너지 방출하고 입자운동 둔해지는 것까진 맞아. 근데 물은 예외야. 물은 부피가 물일 때가 더 작아. 얼음이 되면 오히려 부피가 커져. 대부분의 물질들은 액체가 고체가 될 때 부피가 작아지지만 물은 예외야. 물이 얼음이 될 때 부피가 커져. 그래서 1번이 옳지 않은 거야. 또 질문? 자, 66쪽까지는 다 숙제로 해오세요.